오늘은 추가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올해만 뭐 300조, 200조 해가지고 5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그 세금으로 법인세도 걷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한테 배당을 해주면은 또 배당 소득세도 걷죠. 그래서 100조 원 안팎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또 뭐 이거보다 더 많은 700조 이렇게 예상이 되고 내후년에도 또 많은 이익이 예상된다는데 적어도 2, 3년간은 이러한 막대한 추가 세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추가 세수가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의해 가지고 먼저 이제 공적 자금 빌린 거 있으면 먼저 상환하고 이제 남으면은 또 국가 채무, 국가 빚을 상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남으면 이제 추경을 편성하든가 다음에 예산으로 이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엄청납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약 1,400조 원. 그래서 이자로 나가는 예산만 약 36조 원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이란하고의 전쟁 때문에 또 유가가 오르고 이랬으니까 민생지원금 20조 원을 이번에 또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20조 지원했죠, 민생지원금.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아마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엄청나게 지금 선거 때 예산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일본의 국가 채무는 1,30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1,300조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200조 원, 10대 1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자 부담만 연 13조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20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일본이 예산은 국가 예산은 많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여러 군데다가 쓸 여유는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빚 이자로, 국가 채무 빚 이자로 너무나 많은 돈을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자 지급 예산이 우리나라가 36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이제 36조 예상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30조 원이 안 됐습니다, 이자가. 그런데 지금 계속 국가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 지급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 이자 지급 예산에 일본은 3배를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그 국가 GDP가 우리나라의 한 2.5배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이자 부담이 훨씬 더 센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일본처럼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올해 54% 정도 된데 10년쯤 뒤가 되면 한 63, 4% 돼가지고 10% 정도로 GDP 비해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건 GDP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아도 어느 정도 이제 지탱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죠. 그래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한국이 높다고 그럽니다. 싱가포르가 여기에 많은 걸로 돼 있지만은 싱가포르는 국민연금으로 그거를 이제 빚으로 해가지고 국가 채무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 채무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실질적으로 1인데 이스라엘은 10년, 5년 뒤에도 별로 증가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좀 다르게 나와 있지만은 거의 10% 가까이 증가할 거다.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은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IMF가 경고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화 장치를 서둘러야 될 입장이다.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한국의 이제 지금 절대 부채 수준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본이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화폐를 막 찍어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닌데다가 이렇게 국가 부채가 빨리 이제 증가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현재. 그래서 미래 채무 감당 능력이 급격히 제한되어 가지고 재정이 적자로 인해서 재정 절벽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 국가 추가 세수가 연 100조 원 안팎의 예상이 된다고 그랬죠. 내년에는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내후년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적어도 앞으로 2, 3년간은 반도체에서 막대한 그 이제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지금처럼 이 민생지원금으로 써서 또는 추경으로 다른 걸로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앞으로 4, 50년 후에 연금이 고갈되는데 그 고갈된 연금을 이제 해서 연금을 이제 적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국가 채무를 줄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입니다. 국가 채무를 줄이면은 이자 부담도 줄어들겠죠. 이자 부담. 우리나라 지금 이자가 앞으로는 이게 지금 1,400조가 아니라 이게 10%가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거의 현재 20%가 증가할 테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한 1,700조 원 되겠죠. 5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5년 후에 1,700조 원. 이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50조 원 이렇게 되겠죠. 엄청난 돈입니다. 50조 원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이 지난 토요일 날 홍대 입구에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설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홍대 입구역 근처고 그 홍대 근처에 이제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하면 사람들이 잘 응하지 않더군요. 한 5명한테 요청하면은 한 1명? 그 정도로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여기 전체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0대 이하는 다 연금 적립이나 이 재정 적자를 이제 빚을 갚는 것을 원했고 40대 이상에서도 더 많은 수가 이 연금 적립 즉 추가 세수를 우리나라 빚을 갚는 데 쓰자. 민생지원금으로 지금처럼 나눠주자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뭡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생지원금 배포에 이제 찬성한다는 사람이 그 여론이 80%라는 게. 근데 그건 지원해 주는 거 찬성은 하겠죠. 그러나 그걸 지원 대신에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민생지원금 20조 원 중에 한 10조 원 정도는 절반 주고 나머지 10조 원 그리고 나머지 세수를 이 연금 적립과 국가 채무 상환에 쓰자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40대 이하는 거의 전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설문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전부 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정을 빚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더 줄이는데 더 찬성을 했고 제가 여기다가 간단히 예를 해놨는데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제철 철강 산업의 이 탄소 중립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강 산업은 코크스라고 그래가지고 석탄 같은 거를 이제 구워가지고 그걸로 하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엄청 많이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수소환원 제철 이제 탄소 배출이 없다고 그러죠. 그걸로 이제 변환하려고 그랬는데 포스코가 지금 수소환원 제철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이제 100% 전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설비 전환에만 약 40조 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그 필요한 전력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전기로 이제 석유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전기로 이제 이거를 전부 다 고로가 아니라 전기로 이거를 수소환원하기 때문에
10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이 대략 한 우리나라 대형 원전 1.4기가와트니까 약 7, 8개 이상의 대형 원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만 하더라도 기술 개발, 설비 전환, 전력, 원전,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거 재생에너지로는 이거 택도 없잖아요. 그리고 서해안에서 포항까지 가는 또 이 전력선을 개설하기도 어렵죠. 지금 뭐 용인의 반도체 단지에다가 굴로 전기를 끌어들이는 것도 어려워서 거기도 지금 뭐 가스터빈 발전이나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나 이 광양제철 옆에는 원전이나 SMR을 지어가지고 지금 이 전력 수요를 충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만약에 수소환원 제철로 변환하지 않으면은 철강 산업 경쟁력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형 원전 하나 짓는데 6조 원 이상이 필요한데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이걸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하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바탕이 되죠. 철강 산업이 망가지면은 뭐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철강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0조 원이 필요하니까 뭐 여기에 지금 유럽이나 중국 엄청나게 국가에서 지금 수소환원 제철 지금 변환에 엄청난 국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10조 원,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4조 원, 중국의 경우는 뭐 국가 기금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천억 붓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국가 세수를 정말로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민생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추경으로 모든 이런 추가 세수를 써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연금 고갈에 대비해서 연금을 적립해 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